예,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뭐 의원님 무슨 취지 뭐 길게 설명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아니, 모든 외교적인 발언은 다 원칙적으로 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0월에 유엔 가셨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 비속어 쓰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그때만 해도 의원님, 그냥 그분이 예. 실언하신 걸로 아닙니다. 의원님, 대부분의 그거는 국민들이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미 이해를 설명드린 했는데 바와 잠깐 같죠. 들어보십시오. 네, 그 그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그런 실언인지 하여튼 험한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실수인지 또는 실수가 나와도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 것인지 다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뭐 무인기 침투 후에 확전을 각오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한다느니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또 뭐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또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느니 마지막에는 전술핵 배치한다든가 자체핵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건 취지가 그런 뜻이 문제는 아니시죠. 예. 이제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하루 이틀 후에 대통령실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뭐 국방부 관계자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해명할 얘기를 왜 자꾸 그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해명도 자꾸 이어지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발언의 원래 취지가 있는데요. 그 취지와 다르게 알려지거나 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조심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험한 말 쓰지 말고. 그건 뭐 제가 뭐라고 그리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뭐 100배, 1000배로 보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 또한 발언의 취지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지 못했죠? 뭐 안보리에 제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무인기 그것도 유엔사와 협의도 없이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한 셈이 됐고 그래서 더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치는 자위적 차원의 상응 조치 또는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자위적 조치입니까? 아니 너희도 한 번 했으니 우리도 한 번 하겠다 이게 자위적 조치입니까?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넘어왔는데 당연히 우리가 자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부 차관님께 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북한 측에 이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판문점 라인이라든가 어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뭔가 사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사안 자체가 안보 사안이고 국방부에서 저기 대처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보 사안으로 이해하고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북한의 행동은 9.19 합의에 대한 그런데 전면 그건 배치된 따져야 것입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 규탄이나 개탄을 수없이 17번이나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늘 저희가 규탄하고 재활 방지를 요구를 했지만 거의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9.19 합의를 무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상황이 왔는데 또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 이제는 보다 분명한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결기가 뭐죠? 앞으로 그렇게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도 그 상황에서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고 군 통수권자로 사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권영세 장관님이 다보스 가셨죠? 네. 근데 듣기로는 네. 그 통일부 장관이 다보스에 왜 가셨나 했는데
듣기로는 뭐 거기에 이 국제기구들이 많으니까 스위스에 이 뭐 북한 지원 관련해서 협의를 하러 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검토했던 건데 올해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총면도 확산하고 해서 거기 유니세프, WFP 많지 않습니까? 그분 수장들과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있었고 그 네, 계획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최악으로 가 있는데 또 대통령께서는 아주 강한 발언만 하고 계신데 그런 거 한다고 북한에서 호응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권영세 장관께서 대통령실과는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님은 유화적으로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면서 대통령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답변드리나요? 예. 제가 지금까지 상대해본 경험으로는 지금 3D라고 있듯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거. 그걸로 이룰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럴 때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계속 대화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안보에 대해서 대신에 우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자는 얘기는 계속 또 하고 이게 저희가 해야 할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제 원칙이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 외교부 차관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MBC의 외교부가 이 정정보도 이 법원에 가져가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을 왜 외교부가 대신합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뭐 저희 외교부 판단으로요. 네. 지난 그 언론 보도로 인해서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이 문제를 법원에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박진 장관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뭐 만찬 행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주무셨을 텐데 그때까지 외교부에서 서울에서 이런 보도가 나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보고 온 거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해외 공보관이라든가 국내 외신 기자들 상대로 뭐 어떤 해명 자료를 내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중요시 생각 안 했다는 뜻인데 이제 와서 국익에 손상이 왔다 하면서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나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끌고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안이 있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희 외교부도 서울에서 정확한 워딩이나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있고 나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외교적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참 후에 외교부 장관님께 물어봤을 때도 네. 조치 취한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는 분명히 대통령실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향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붙고 네. 해명이나 정정보도 요청 한 일주일 열흘 후 한참 지난 후에 질문했는데도 그런 거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교부가. 아니,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보도였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외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우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